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인데 사실은 이것도 다 중요한데 경우의 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뭐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혼자? 경우의 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일단 이거라고 해요.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이 문제를 그냥 단순 고의 법칙으로 끝낼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기준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나눌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 나누는 연습이 왜 중요하냐면 생각해봐 얘들아. 저거는 우리가 공식이 따로 없거든. 그럼 공식이 따로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문제의 경험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는 뜻이야. 근데 이건 우리가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문제들에서도 저 분류는 나와 안 나와? 충분히 나오니까 간단한 문제들로 연습을 하고 복잡한 문제도 적용하는 연습을 해줘야 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경우의 수는 얘들아 보통 그래. 일단은 뭐 머리가 좋아야 잘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야. 이쪽은 누가 얼만큼 더 노력하느냐.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수학이라는 게 보통 뭐 수학적 감각 있으면 좋겠지. 그렇다고 전국에 있는 모든 애들이 뭐 수학적 감각이 다 좋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근데도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있다고. 그런 애들은 뭐야? 그냥 노력하는 거야. 너희들도 좀 노력해서 연습 많이 하면 일단 수능에 나오는 경우에서 문제 세 문제를 다 맞힐 수가 있고 거기만 맞히면 나머지 문제 없어. 그리고 경우에서 또 왜 중요하냐면 경우에서 다음 파트가 뭐야? 이 정도는 대답해 줄 수 있잖아. 경우에서 다음 파트는 뭐지? 확률이지? 근데 우리가 확률 쪽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경우의 수를 잘해야 확률의 계산이 원활해져.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뭐냐면 그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확동은 경우의 수 확률 통계가 다 이어져 있잖아. 그치? 근데 경우의 수 전체 내용의 10%만 알면 사실 확률 공부할 때 문제가 없어. 이건 개념 학습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확률의 10%만 알면 통계를 공부할 때 문제가 없어. 근데 우리는 또 가끔가다 머릿속으로 이런 애들 있잖아. 난 경우의 수 잘 못하니까 확률 못해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세 개 단원을 이번에 공부할 때 뭐 어느 쪽이 잘 잡히지 않잖아. 그렇다고 다음 단원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어쨌든 간에 세 개 단원 중에 이번 겨울에 최소한 몇 개는 한두 개는 끝내놔야. 뭐 다음 사이클에 공부할 때 하나를 또 끝내고 나머지 하나 끝내 이런 식으로 해서 마스터해 갈 거 아니야. 세 개 다 끝내면 제일 좋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경우의 수는 일단 이런 내용으로 출발을 할 건데 오늘은 일단 5분만 먼저 쉴게. 그럼 5분 쉬는 동안 너희들은 뭘 하냐면 화장실만 딱 갔다 와. 그리고 지금 내가 얘기한 순열 조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빨리. 알겠어? 자, 한번 가볼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한 내용이 우리는 근데 언제쯤 이렇게 일방적이지 않은 토론식의 수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진짜 원이 없겠다 싶어요. 다 주거니 받거니. 이쪽에서 한번 핑퐁 날리면 저쪽에서 또 한번 탁 날려주고. 이거는 혼자서 무슨 인간 같아? 씨발 근데 그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래서 공부한 이제 경우의 수라는 게 순열과 조합을 배웠잖아. 그럼 순열의 특징이 뭐야? 순열의 특징. 순열의 특징이 뭐냐고. 다 설명해줬잖아. 뭐야, 영호야? 이번에 대답 안 하면 죽어. 뭐야, 영호야? 우리 영호는 내가 보기 이런 거 좀 즐기는 것 같아. 약간 내가 지저분해. 왜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면 이제 처음에 내가 사실 엄청 당황을 했어. 아니 뭐 별것도 아닌 걸 물어봤는데 이거 무슨 거야? 뭐 이렇게 뭐 화난 얘기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지. 영호야 밥 먹었어? 이런 질문이었어. 근데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걸 좀 즐긴다? 내가 그걸 어떻게 느꼈냐면 한 3개월 후에 또 비슷한 내용을 물어봐. 영호야 밥 먹었어?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바뀌어. 아니 뭐지 도대체? 씨발 너무나 소름 끼치는 뭐 너무 이상해. 영호는 어떻게 생각해? 본인 성격에 대해서. 그뭐 뒤는 안 보이잖아. 지금도 어떻게 했냐면 뭐야 씨발 거지 같은 돼지가. 자, 우리가 지금 배운 순열의 특징이 뭐야? n개중 r개 빼서 나열할 거지. 근데 이게 왜 n의 n-를 n-2 이렇게 되는 거지? 사용한 수를 또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중복은 안 되고 순서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따질 때 순서를 생각한다. 그리고 누굴 쓴다? 고배 법칙을 쓴다. 라는 거를 잘 매칭시켜 놓고 있어야 돼. 그럼 이제 우리가 책을 넘기면 있잖아. 이제 이 확통에 나와 있는 건 처음에 스타트가 뭐야? 응? 얘들아? 그래, 여러 가지 순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운 이 순열을 기반으로 할 건데 그 종류가 다양한 거야. 그 너희들이 일단 이 타임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여러 가지 순열 있잖아. 봐봐. 종류가 총 3개야. 몇 개? 3개.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중복 순열이라는 게 있고 듣기만 해도 괜찮아. 그다음 두 번째 뭐가 있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게 있어.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원순열이라는 게 있거든. 그럼 니네가 일단 봐봐 얘들아.
이 제목에서 딱 느껴지는 건 뭐야? 중복순열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야기한 순열이랑 똑같은 건데 지금 우리가 얘기한 앰피어의 특징은 뭐라고? 앰피어의 특징은 사용한 놈을 또 사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첫 번째 들어가는 건 n개인데 두 번째 들어간 게 n-1개인 이유는 처음에 하나 썼으니까 남은 애 중에 하나 넣어야 되잖아. 맞아? 근데 만약에 우리가 중복순열이라는 제목이 들어가면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용한 걸 또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는 그럼 기본적인 원리에 사용한 걸 또 사용했을 때 경우의 수는 어떻게 바뀌나? 이걸 체크하면 돼.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같은 것이는 순열이란 건 뭘까? 원래 우리가 순열을 말할 때는 서로 다른 n개 중 이렇게 정의가 시작돼. 근데 같은 것이는 순열은 뭐냐면 n개 중 이렇게 얘기가 시작되거든? 그럼 둘의 차이는 뭐야? 똑같은 애들이 포함된다는 얘기야. 근데 생각해봐. 우린 지금 순서를 매기고 싶은 건데 그럼 똑같은 애들끼리는 뭐 할 수 없어? 순서를 매길 수가 없잖아. 예를 들어서 봐봐. A1, 2, 3면 A1, A2, A3하고 A1, A3, A2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너무 어렵니? 잘 봐. A1, A2, A3하고 A1, A3, A2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지. 근데 만약에 이게 A, A, A면 A, A, A하고 잘 봐. A, A, A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전부가 다르면은 두 가지인데 똑같은 애들은 하나로 계산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그런 애들이 있을 때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하는 거지. 그럼 마지막 그럼 원순열은 뭘까? 원순열은 원형으로 배워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 얘기하는 순열은 여러 가지 순열은 잘 들어. 그러니까 내가 경우의 수를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의 이 계산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분류 연습을 해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어. 그치? 그래서 처음에 이제 너네가 공부할 내용이 중복순열이라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중복순열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중복순열은 공부할 게 있을까 없을까? 대화식은 안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씨발 짜증나. 중복순열이라는 건 뭘까? 말 그대로 중복을 허락한다는 거잖아. 네. 그래서 얘도 기호가 있어 없어? 있어요. 뭐지? 베이지. 노노노 그건 중복 조합.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얘를 n파이r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이걸 파이라고 읽어주고 잘 봐. 우리가 n파이r의 경우의 수는 n의 r승으로 계산을 하는데 아까 내가 그랬잖아. 순열에서 np할 필요 없다 했지. 그럼 우리가 중복 순열에서의 n파이r은 더 필요가 없어. 이유는 뭐냐면 이게 n파이r 그러잖아 얘들아. 그럼 이 식을 쓰고 니네가 n의 r승을 쓰는 건 문제가 없어. 근데 이 중복 순열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냐면 사용하는 걸 또 쓸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니네가 문제 풀다가 누가 n이고 누가 아닌지 이걸 헷갈려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답이 3의 5승인데 우리는 5의 3승을 답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 시간 얘기하는 중복순열은 우리가 이거의 원리에 의한 무조건 뭐야? 무조건 이거 단순 고배우치로 문제를 푸는 거고 여기는 이 식은 그러니까 식 자체는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간혹가다 경우의 수 문제들 중에서는 2점짜리 문제가 나와. 몇 점? 2점. 그러면 생각해봐요. 확통에서 2점짜리는 어떤 정도의 난이도일까? 확통에서 2점짜리는 뭐 이런 거 나와? 답은? 오늘만 지금 몇 번째야 이게? 답은 60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호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 시간 얘기하는 우리가 중복순열은 이런 거잖아.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알개를 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갔는데 1이 들어갔어. 그럼 두 번째도 1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지. 하지만 순열은 처음에 1이 들어가면 두 번째는 1이 들어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1부터 2, 3에서 서로 다른 n개가 있는데 우리 이 중에서 몇 개를 뺄 거니까 알개를 뺄 거니까 여전히 칸이 몇 칸 필요해 얘들아. 알개의 칸이 필요할 거야. 그냥 우리가 요 칸을 채워 넣어주면 되잖아 가지수로. 그리고 순서를 고려할 거니까 곱하면 되는 거거든. 그럼 처음에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부터 n까지 들어갈 수 있어. 언더스탠? 그럼 몇 가지야? n까지 좋다.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역시 여기 쓴 거 여기 또 쓸 수 있으니까 아까 우리가 순열 npr을 할 때는 여기에서 1을 썼으면 여기는 1을 쓰면 안 되니까 n-1 하나 빠진 거야. 하지만 여기는 똑같이 n가지일 거 아니야. 그럼 그 다음에 몇 가지? n가지 해서 몇 가지야? 얘도 n가지. 근데 여기 칸이 좀 몇 개니까? 알게 있으니까 n을 몇 번 곱하면 되죠? 알게. 그래서 요 놈의 결과는 뭐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복 순열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 그럼 니네가 기억할 거는 이 식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건데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럼 누가 n이고 누가 아닌지를 잘 판단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주체와 개체를 잘 이해를 해야 돼서 우리가 사실 경우의 수는 그런 부분이 어려운 거지. 사실 식을 배우는 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한 중복 순열 이런 거. 그러면 여기는 순열도 공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고 중복 순열도 공식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바로 그런 거지. 왜냐면 니네가 이것만 안 헷갈리면 돼. 우리한테 하나 예를 들어볼게. 문제를 하나 풀 건데 1부터 5까지 수가 있어. 근데 이 중에서 내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수를 빼서 일렬로 배열하고 싶어. 근데 문제가 이 중에 세 개를 빼서 우리가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싶은데 문제가 일단 사용한 수를 또 쓰면 안 돼. 이런 말 나왔어. 그럼 이거의 경우의 수는 여기 몇 개야? 여기 몇 개야? 여기 몇 개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나오는 경우의 수가 60까지가 되는 거고 만약에 사용한 수를 또 써도 돼 그랬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 60까지 안에는 뭐 1, 2, 3 이런 거 안 되는 거잖아. 근데 그 밑에 있는 애는 1, 2, 3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럼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5개고. 그럼 두 번 여기 쓴 걸 또 쓸 수 있으니까 얘는 몇 가지야? 이렇게 되니까 얘는 몇 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이때 여기는 얘는 뭐야? 순열이라고 하는 거고. 이때 여기는 얘는 뭐야? 중복 순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둘의 차이는 사용한 걸 또 써서 전에 있던 걸 또 사용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냐의 차이가 있으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가지수를 세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 얘기하는 중복 순열은 얘들아 이게 끝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복 순열은 아까 의타가 뭐라 그랬냐면 주체와 개체를 잘 이해를 해서 누가 N이고 누가 R이 되는지 잘 체크하려면 오케이? 이 문맥을 잘 파악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복순열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일명 우체통 문제라는 게 있어. 선생님 어렸을 때는 이 우체통 문제가 막 수능에 나오고 막 이랬었어. 왜? 길바닥에 우체통이 많았거든. 근데 씨발 요즘에 누가 우체통을 써? 그러니까 길바닥에 우체통이 없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이걸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뭐 이런 거야. 우리한테 A, B, C, D 5개의 편지가 있는데 3개의 우체통 A, B, C에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렇게 그냥 딱 나와. 그럼 너네가 이런 거에서 이제 뭘 헷갈려 하는 거냐면 이 문제 어디에도 중복이란 말이 없잖아. 맞아? 그럼 너네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게 여기 있는 스몰 A, B, C가 뭐지? 우체통이야. 그럼 내가 지금 말하는 우체통이란 게 뭐야? 편지를 모아서 집배원 아저씨가 우체부 아저씨인가? 하여튼 그 아저씨가 편지를 가져가는 그 통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편지 A가 여기 들어갔어. 그럼 B는 여기 못 들어가? 뭐 우체통이 씨가 무슨 편지 봉투야? 하나 넣으면 못 넣게? 그거 아니니까 아 A가 일로 들어가도 B도 들어갈 수 있구나. 근데 문제는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 거지. 우체통이 편지를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고. 그럼 A 편지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이야? 3가지. 그럼 B도 3개 3개 이렇게 되겠지? 그럼 내가 초반에만 딱 캐치를 해내면 3을 몇 번 곱하는 거야? 5번. 3의 5승. 다 몇이야? 243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걸 간혹 가다 그러니까 5의 3승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럼 5의 3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거야? 여기 있는 이 우체통이 편지를 찾아가는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문맥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뭐다? 잘 돼야 된다는 뜻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 얘기하는 중복순열은 사실은 개념적으로 배울 거는 크게 없어. 아 사용한 걸 또 쓸 수 있으니까 전 단계도 N개고 이번 단계도 N개구나. 그래서 교재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몇 개는 나랑 같이 풀고 몇 개는 너네가 풀어 알겠지? 그래서 일단 어디 볼 거냐 우리 처음에 책을 보면 뭐 이런 문제 나오잖아. 자, 기본 1번부터 한번 가볼게. 2문제 정도 같이 풀어볼게요. 그래서 기본 1번은 들어봐. 자, 4명이 영화관에 갔더니 오늘이 18. 아, 오늘이 무슨 날이야? 1월 4일. 맞냐 4일? 오늘 슬램덩크 개봉하는 날이잖아. 이번 슬램덩크의 의미는? 아니 슬램덩크 안 좋아하냐? 거짓 쓰레기 같은 것들. 이번 슬램덩크의 의미는 원작 작가가 그림을 그렸어. 그 할아버지가. 왜냐면 슬램덩크가 맨 처음 나온 게 언제였냐면 나 중학교 2학년 때거든. 나 중학교 2학년 때 챔프란 만화책에도 처음에 슬램덩크가 나왔어. 아주 그냥 사람들이 막 열광했지. 근데 난 정말 일본을 난 높게 평가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본 싫어하지만 왜 우리가 보는 애니메이션 중에 원피스라고 있어. 응? 그 원피스가 있잖아. 나 초등학교 2학년 때 나왔던 거야. 근데 지금 내 나이가 47이잖아? 근데 원피스 아직도 하고 있지. 아직 안 끝났지? 네. 무서운 거야. 그럼 그 아저씨는 지금 좀 뭐 씨발 할아버지 됐을 거 아니야. 근데 그 감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자 어쨌든 기본에 보면 자 4명이 영화관에 갔더니 관람이 가능한 서로 다른 영화가 3편 있대. 각자 한 편만 선택하기로 하였다면 4명이 영화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야. 그럼 니네 한번 잘 들어봐. 일단 사람이 몇 명 있어? 그럼 이런 문제 풀 때 언제나 이렇게 세팅을 잡아줘. 좀 뒤를 이렇게. 그치? 근데 내가 볼 수 있는 영화가 몇 편이야? 3편인 거야. 그럼 지금 방금 의태가 얘기한 누구하고? 우체통 문제랑 똑같은 거야. 영화관이니까 최소한 4명은 한 관으로 다 들어갈 수도 있지. 그러면 얘는 사람이 영화를 선택하는 거니까 A가 선택할 수 있는 영화 개수 몇 개? 3개. B는 몇 개? C는? D는? 그럼 우리가 이런 문제를 뭘로 해석하면 돼? 단순 구배 법칙인 거야. 그러니까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그나마 적당히 쉬운 난이도의 문제 정도다 보면 되는 거라고. 소리는 일단 어쨌든 얘는 그럼 몇이야? 3의 4승. 한 몇이야? 81 이러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바로 어디로 갈 거냐면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발전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발전 2번 문제도 너무 웃겨. 5개의 숫자가 있는데 대놓고 얘기했어. 중복허용해서 3개를 뽑아 세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홀수의 개수를 구하래. 잘 봐. 그럼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경우의 수라는 거는 봐봐. 그럼 지금 이 문제처럼 아무런 제약 없이 그냥 주는 것도 있어. 하지만 경우의 수가 어려운 거는 문제에서 약간의 제약을 주거든. 그럼 얘는 이거지. 그 제약을 딱 보고서 내가 잽싸게 곱으로 갈지 분류해야 할지 이걸 나눠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얘기하는 봐봐. 발전 2번은 숫자가 몇 개 있죠? 5개가 있는데 우리가 중복 허락해서 몇 자릿수를 만들고 싶어? 세 자릿수를 만들고 싶어. 그럼 그러니까 항상 어떤 공식을 이용해서 풀려고 하지 말고 경우의 수는 너네가 처음부터 문제 풀 때 이런 스킬을 잡으라고. 근데 얘가 홀수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잖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에서 기본적인 배수 관계 체크할 수 있어야 돼.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럼 첫 번째 홀자 뭘로 판단하지? 끝에 있는 얘가 누구냐에 따라서 홀자는 결정되지? 그러면 이 문제는 홀수니까 요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애는 1, 3, 5 중에 하나잖아. 몇 가지? 그런데 여기는 아무거나 들어가서 그냥 5개, 얘도 5개. 그럼 곱하면 얼마야? 75가 되는 거지. 끝.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이렇게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네가 중복순열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풀기 시작하잖아? 그럼 이게 순열이든 중복순열이든 난이도가 어때? 같은 난이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줄여나가야 돼. 내 말 알겠어? 그 소리는 이렇게 풀면 끝.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하나 정리하자. 그럼 그냥 짝수가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역시 저 끝에 있는 얘가 뭐가 돼야 돼? 짝수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짝수는 우리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2의 배수잖아. 그럼 2의 배수의 조건은 끝자리가 짝수여야 되지. 3의 배수는? 이 정도 좀 알고 있자 얘들아. 어떤 수가 3의 배수가 돼야 돼. 그 특징이 뭐냐고. 건우는 알 것 같은데. 근데 우리 건우 중학교 때 수학 잘했잖아. 지금 좀 별로라서 그렇지. 아니 우리 건우 지금도 잘해. 자 건우야 한번 얘기해봐. 알았어. 자 그래도 3의 배수의 특징은 알 거 아니야. 그건 2학기 때 배운 게 아니니까. 3의 배수의 특징이 뭐야 얘들아? 각 자리의 수압이 다시 3으로 나눠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1, 1, 2 3의 배수야? 아니지. 1하고 2하고 2를 더하면 4잖아. 4는 3으로 안 나눠 떨어지잖아. 그치? 그런 기본적 특징은 알고 있어야 돼 경우에서 공부할 때. 근데 만약에 1, 2, 3 3의 배수야? 3의 배수지. 왜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6이잖아. 6은 3의 배수잖아. 그래서 3의 배수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뭐 나눠봐야 알죠. 일단 개소리 짓거리면 안 된다고. 아니 나눠봐서 알 거면 경우의 수 어떻게 풀 거야? 경우의 수 먼저 그거부터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4의 배수의 특징은 각자리 수압이 다시 3으로 나눠 떨어져야 돼. 그럼 4의 배수는? 끝자리 두 개가 00이거나 끝자리 두 개가 4의 배수가 되면 전체 수는 4의 배수가 돼. 그리고 기억해야 돼. 5의 배수는? 끝이 5 또는 0. 여기까지 알아야 돼. 그럼 6의 배수는? 6의 배수는 끝났잖아. 2의 배수이면 3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끝자리가 일단 짝수여야 되고. 그리고 다 더해 3으로 나눠 떨어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2의 배수, 4의 배수,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 정도는 기본적으로 체크해놓고 나머지는 응용하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한 중복순열은 봐봐. 뭐 공부하는 내용 자체가 크게 어려워 안 어려워? 별로 어려울 게 없죠? 그래서 내가 시간을 잠깐 줄 테니까 발전 1번하고 너무 좋다. 발전 4번 그리고 발전 5번 요 세 문제를 지금 바로 풀어보세요. 자 봐봐. 그래서 발전 1번 또 딴 거는? 발전 5번 두 개야? 그럼 다 물어보는 거잖아 이 미친놈아. 봐봐. 이 경우에서는 얘들아 초반에 감 잡는 게 되게 중요해. 근데 이 세 개는 있잖아 어렵지가 않거든. 왜냐면 발전 1번부터 가보면 그러니까 너무 막 외워서 가려고 하면 안 돼. 자 서로 다른 연필 5종류를 4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단 연필을 받지 못한 학생이 있다 그렇지? 그럼 연필을 받지 못한 학생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야? 봐봐. 연필이 5자루가 있는데 그치? A, B, C, D 4사람이 있는 거야. 괜찮니 얘들아? 그래서 얘를 지금 이렇게 나눠주겠대.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연필을 최소한 1명 이상한테니까 여기 하나씩 받는다고 치면은 4명이 다 받을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다 받지 못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한 새끼가 연필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 이거지. 그게 중복의 의미가 포함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너네가 잘 캐치를 해줘야 돼. 그러면 얘는 연필을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연필 A가 있어. 얘를 사람한테 줄 거 아니야. 나오는 경우수 몇 가지야? 이 연필을 A, B, C, D한테 줄 수 있으니까 나오는 경우수가 4가지 아니야? 이걸 잘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럼 두 번째 연필을 줄 수 있는 것도 4개? 세 번째도 4개, 네 번째 4개 다 4개지? 네. 얘는 4의 몇 승?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4의 5승은
그치? 2의 10승하고 똑같으니까 얘는 처음 이렇게 풀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내가 아까 얘기했어. 주체와 개체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경우의 수를 초반에 좀 많이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보통 뭘 못해서 그래? 국어.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누구한테 뭘 알았는지. 왜냐면 이게 풀다 보면 나중에 시간 지나잖아. 그럼 간혹가다 애들 중에 답에 625 이렇게 쓰는 애들도 있어. 걔는 5의 4승으로 계산한 거야. 그러니까 4의 5승, 5의 4승은 내가 선택하는 게 누군지를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공식을 외운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몇 번? 4번은 사실은 풀었어야 돼. 이유는? 4번은 얘랑 똑같은 거거든. 어디 갔어? 얘랑 똑같은 건데 얘는 제한을 하나 더 걸었잖아. 얼마보다 커야 돼? 4,000보다 커야 돼. 그래서 이 아저씨가 지금 우리에게 말한 게 뭐냐면, 자, 일단 숫자가 몇 개 있어? 발전 4번. 1부터 5까지 수가 있어요. 중복 하락해서 우리가 네 자릿수를 만들고 싶은 거지. 괜찮냐? 그럼 네 자릿수를 만들고 싶은 건데 얘는 일단 4,000보다 커야 되는 홀수래. 그럼 게임 끝난 게 일단 홀수니까 얘들아. 여기가 무조건 뭐야? 1, 3, 5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 이게 우리가 아까 풀었던 거잖아. 근데 4,000보다 커야 돼. 근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수에는 0이 없잖아. 그럼 앞자리가 4면 4,000보다 다 커. 앞자리가 3이면 4,000보다 다 작아. 그러니까 앞자리가 4 아니면 5밖에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개? 2개. 좋다.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홀수가 돼야 되니까 1, 3, 5 중에 하나가 와야 되죠? 몇 개? 3개. 그 나머지 2개는 숭숭. 그치? 그럼 얘는 5, 5.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얘는 지금 50 곱하기 3에 답은 150 이렇게 나오겠죠. 언더스탠? 그러니까 이런 거 어려운 거 없어. 그런데 여기는 5번은 좀 얘기가 다르지.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보통 자 우리가 수능에서 묻는 경우의 수는 봐봐. 그 종류가 총 몇 가지? 3가지. 단순한 고역칙이냐? 아니면 직접 분류해서 문제를 계산할 거냐? 세 번째가 수용도인데 아까 이따가 이런 말 했어. 수용도는 최근에 출제 빈도가 0이고 이게 또 출제 빈도가 0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야? 수용도는 정확히는 고등하의 내용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출제될 수가 있지만 대놓고 수용도 문제를 낼 수는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이태가 얘기한 이 수용도라는 게 어디에서 나올 수 있어? 확률에서 나올 수 있어. 하지만 경우의 수에서는 때려쳐주게도 못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누구로 대체할 거냐면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경우의 수 중에는 있잖아. 6건의 경우의 수라는 게 있어. 뭔 사건? 여사건. 그래서 보통 기호로는 A에 이렇게 얘기하거든. 왜냐면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경우의 수라는 게 결론적으로는 뭐야 얘들아? 집합이야 집합.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의 주사위를 던져 홀수에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그러면 우리는 그 집합 안에 1, 3, 5가 들어갈 수 있잖아.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1, 3, 5가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걔네가 몇 개라는 게 중요한 거지? 3개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경우의 수는 일종의 가지수를 세는 건데 과거에 내가 배운 수학과 연동을 시킨다면 결국 뭐야? 어떤 집합의 원소의 개수로서 우리는 경우의 수를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래서 책에 보면은 이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집합 기호들을 막 써. 그래서 너희들이 기억할 거는 그럼 여기에 우리가 집합에서는 뭐야? 여집합이라고 얘기하잖아. 굳이 얘기하면 A의 낫이라고 얘기하지. A가 아닌 거. 그래서 우리가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여사건이라는 건 뭐지? 전체 경우의 수에서 안 되는 걸 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게 지금 전체에서 안 되는 거를 뺀다는 건 반대를 뺀다 이런 의미지? 그래서 우리는 경우의 수 문제를 처음에 딱 만나면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거지. 제일 먼저 내가 판단해야 될 게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직접 분류해서 문제를 풀 것인지 아니면 반대를 따지는 게 쉽다면 전체에서 반대를 뺄 것인지 이 판단을 이제부터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갑자기 의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여기는 몇 번이? 발전 5번이 요거 이제 대표적인 형태의 문제거든. 그래서 일단 자 니네가 명심할 거는 책에 나와 있는 발전 5번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이 연습을 해야 돼.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면 직접 분류의 연습도 해야 되고 여사건의 판단도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딱 문제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여사건으로 푸는 게 편하겠네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여기에 이런 내용들을 떨렁 써놨다고 해서 너네가 뭐야 다 습득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자꾸 판단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권장하는 방법은 뭐냐면 웬만하면 여사건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은 여사건으로도 한번 풀어보고 직접 분류로도 한번 풀어보고. 왜 그래야 되냐면 수능에 나오는 문제들 중에서는 여사건이 아니면 안 풀리는 문제도 있어. 직접 분류 아니면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 그러니까 초반에 연습할 때 여사건 문제는 2개 다 연습하는 게 제일 좋아.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있는 지금 발전 5번은요. 문제가 이래. 자 3개의 문자 A, B, C가 있는데 아니 얘들아? 중복 혼합해서 3개를 택하여 만든 단어를 전송하고 싶어. 근데 문제가 언급한 게 뭐냐면 단어에 A가 연속되면 수신이 불가능해. 야 수신 가능한 단어가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럼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수신 가능한 단어가 몇 개냐는 질문을 했어. 그럼 나는 이거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직접 분류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야 전체에서 안 되는 걸 빼버릴 수도 있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돼? 근데 이 문제는 누가 더 편해? 전체에서 안 되는 걸 펴는 게 압도적으로 편해.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너희들이 뭐다? 이 판단을 할 수 있으려면 지금 초반에 두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다 풀어보는 거야. 일단은 이거야. 그럼 내가 이거 6건으로 풀겠다면 단어, 세 음절짜리 단어가 전송되는 거 아니냐 얘들아? 그럼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A, B, C 세 가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A, B, C 세 가지, 이것도 세 가지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27개가 나와. 맞니? 근데 문제에서 A가 연장 나오면 전송이 안 된다며. 그럼 A가 연장 나오는 케이스는 A가 몇 개인 경우야? 2개인 경우. A가 몇 개인 경우? 3개인 경우로 나눠지잖아. 그럼 A가 3개인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을 거고. A가 2개인 경우는 요 나머지 하나가 뭐야? B 아니면 C가 돼야 돼. 근데 재밌는 건 지금부터. 그럼 B 아니면 C니까 나오는 경우의 수가 2가지겠죠? 근데 이게 꼭 A가 이렇게 있어야 돼? 그치? A가 이렇게 있어도 되고 이렇게 있어도 되니까 요게 몇 세트 있어? 이제는 4가지야. 이게 1가지고. 그럼 여기는 27에서 전송이 안 되는 5개를 모으면 빼주면 나오는 경우의 수는 22개 이렇게 푸는 게 일단 편하지. 근데 이런 자질구레한 그러니까 쉬운 문제에서 연습해야 돼. 그래서 그럼 만약에 이걸요. 직접 분류해서 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 얘들아? 직접 분류해서 푼다면. 일단 당연히 이 문제의 기준점은 뭐가 되겠어? A의 개수겠지. 일단 처음에 이렇게 왔어. A가 하나도 없는 경우. 그러니까 A의 개수를 분류할 거야. A 몇 개? 1개. 언더스탠? 그 다음에 A 몇 개일 수도 있어? 1개일 수도 있죠. 전송 가능한 거. 그럼 A 몇 개? 2개인 경우도 전송이 가능할 수는 있지. 하지만 A가 3개 되면 안 돼. 그럼 A가 1개인 경우는 고민할 것도 없어. 몇 자리야? 우리 3개짜리 문자열이잖아. 그럼 A가 1개라는 얘기는 이 안에 A가 들어가면 안 돼.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야? BC, BC, BC 아니야? 그럼 얘는 둘이니까 몇 가지 나와? 8가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A가 하나인 경우는 자 끝났어. A가 하나인 경우는 난 이렇게 봐. 일단 A가 여기 들어갔다 쳐. 그럼 남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지? BC, BC가 들어가야 돼. 그럼 몇 가지야? 4가지지. 근데 A는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잖아? 그럼 이게 3세트니까 곱하기 3에서 얘는 몇 개? 이만큼이 더 나오겠네. 그리고 A가 2개가 들어간다면 A는 반드시 양끝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렇지? 그럼 가운데 여기 들어가는 게 BC 중에 하나지? 또 2가지가 되겠지. 그럼 얘는 완성된 거잖아. 그렇지? 완성끼리 뭐하고? 더하고. 아까 과정끼리는 곱한다 이거지. 그럼 얘랑 더하면 얼마야? 20이 나와서 이게 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이거 얘들아 진짜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주로 이쪽에서 많이 나온단 말이야. 6건을 쓰는 경우에도 분류시키는 경우들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딴 거 됐고 지금의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초반엔 잘 안 돼. 그럼 너네 봐봐. 내가 이거 보고서 이 문제의 일단 기준점을 나는 그럼 A의 개수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잡아내려면 연습을 많이 해줘야 돼. 그리고 이걸 내가 얼만큼 이번 방학 때 열심히 노력했냐. 이거에 따라 너네가 이제 3월 교육청에서 경우의 수를 푼다 못 푼다가 결정될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내 말 알겠어? 그래서 여기는 지금 발전 5번은 이 2가지 풀이를 잘 체크해도 이게 6건이고 이게 지금 직접 분류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꼭 6건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 그리고 꼭 직접 분류를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서슴없이 너네가 할 수 있어. 내 말 알겠어? 그래서 일단 쉬운 문제에서 연습한다. 라는 맥락 놓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한 지금 뭐가? 뭐 일단 말만 나오면 씨발. 우리가 이 시간 이야기한 중복순열이라는 거는 봐봐. 그럼 결국엔 너네가 지금 이 내용도 마찬가지야. 요거를 이해 못해서 문제가 푼 게 아니지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말을 이해 못해서 문제가 푼 거지. 그러니까 초반에 말을 이해하려는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되는 뜻이야. 내 말 알겠어? 절대 헷갈리지 말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내가 알려준 내용만 기억해. 그리고 그걸로 무조건 쥐어짜서 문제를 푸는 습관을 가져야 돼. 언더스탠? 잘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중복순열에 대한 내용인데 그 다음에 보면은 뭐가 나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게 나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 여러 가지 순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총 몇 가지? 3가지. 그 첫 번째가 중복순열 끝.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아 내용은. 근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자, 이거 일단 지워도 돼? 자, 그럼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일단 계산의 방식만 알려줄게. 언제 쓴다고? 요 새끼는 좀 단점이 뭐냐면 얘는 뭐 이런 기호가 없어.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그래서 우리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과 일반 순열의 차이는 순열 NPR은 정의가 어떻게 출발한다고? 서로 다른 n개의 중 이렇게 출발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얘기하는 중복순열도 정의가 어떻게 출발한다고? 서로 다른 n개 중 이렇게 출발해. 근데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그냥 n개 중이야. 그 말은 즉슨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똑같은 애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럼 똑같은 애들이 들어가는데 재밌는 건 뭐야?
그 똑같은 애들의 순서를 따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때 경우에서 그럼 어떻게 세야 되냐? 이걸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얘기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서는 자, 이 내용을 먼저 한번 이해를 해볼게. 문제에서 A 두 개랑 B 하나가 있어. 좋다. 이거를 일렬로 배열하래. 자, 답은 몇 가지지? 우리 소영이가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봐. A, B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어? 네? 아 모르겠어요. 아니 얘들아 뭐 좀 이렇게 겁을 먹어. 가지수의 가장 핵심은 직접 세기야. 배우지 않았으니까 직접 세는 거지. 그럼 A, B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또 저런다 씨발. 자 A, B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애들이 이게 어렵냐? 세 가지잖아. A, B, A, B, A, B, A, A 있다더라. 다른 거 또 있어?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돌대가리들아! A, B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라고? 세 가지야. 그래서 얘는 A, B와 A, B, A와 B 이거야. 그치?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 그럼 A 3개, B 하나를 일렬로 배열하래. 그럼 이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 서빈아. 네. 몇 가지야? 아 모르겠어요. 아니 왜 몰라? 봐봐. 얘들아 머리를 멍하니 하지 말고 생각을 해봐. 왜냐면 이걸 내가 하나 해줬잖아 지금. 그럼 이걸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몇 가지겠어 영아? 그래 4가지. 오 웬일이야? 4가지잖아. 어떻게 4가지야? A, B 하나, A, B, A, A, B, A, A, B, A, A 이렇게 4개 되잖아. 맞아? 근데 이렇게 문제가 나와버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봐봐 3의 3승이나 얘네가 알고 있는 3팩토리얼을 쓸 수가 없지.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수준의 핵심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게 3가지고요. 얘가 4가지입니다 라는 것까지는 말할 수 있어 없어? 말할 수 있는데 만약 문제에서 야 그러면 A 3개, B 2개, C 1번은 몇 가지야?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야? 이것도 지금처럼 쓸 거야?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걸 계산하는 방식을 알지 않는 거야. 근데 아까 의태가 어떤 말했냐면 우리가 이 시간 배우는 모든 경우의 수는 있잖아. 그 계산의 기준이 뭐라고? 순열이야. 그래서 순열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짓을 하지. 그럼 이거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요 2개가 똑같아서 대략 문제가 된 거야. 사실 경우의 수는 더 쉬운 거잖아. 뭐만 이해돼? 근데 우리는 이미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이게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 아니야 지금. 맞아? 그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순열과 여기는 얘를 비교해보자 이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이 둘의 구분을 지어줬어. 어떻게? 1, 2. 그럼 A1, A2, B라고 해봐. 그럼 이번에 A1, A2는 똑같아? 다르지? 그럼 여기는 얘를 일렬로 배워라 그러면 우리는 아주 기분 좋게 몇 개라고 얘기할 수 있어. 6개 3팩토리얼. 그럼 3팩토리얼 6개가 어떻게 나오냐? 내가 쓸 것 같아 안 쓸 것 같아? 한번 써보자 이거야.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돼. 그럼 여기는 얘는 이걸 일렬로 배우는 경우의 수는 봐봐. 둘이 다르지? 그냥 서로 다른 3개지? 그럼 서로 다른 3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전체 배열이지? 그러니까 얘는 3팩토리얼인 거니까 이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6가지입니다 라고 말하면 돼. 근데 문제는 얘가 어떻게 6가지냐 이거야. 그럼 어떻게 6가지지? 첫 번째 A1, A2, B 이게 하나지? 두 번째는 A2, A1, B 이게 2개야. 다르잖아 서로 그치? 그 다음에 또 있어? A1, B에 A2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A2, B에 A1 이것도 가능하지? 또 있어? 뭐야? 자, B에 A1에 A2 가능하지? 근데 우리는 그럼 B에 A2에 이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6개야.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싶은 거는 이 6개를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은 건 아니지. 나는 지금 엄밀히 얘기하면 얘들아 니네가 이 경우의 수를 세고 싶은 거야? 아니야. 나는 지금 이 경우의 수를 세고 싶은 거야. 그럼 니네는 이 2개를 보고서 나는 어떤 걸 체크를 했어야 되냐면 만약에 이게 1, 2가 없었다면 응? 지금 1, 2를 붙였으니까 6개잖아. 여기에 1, 2가 없었다면 얘랑 얘랑 같은 거 아니야? 1, 2가 없다면? 그러니까 순서를 따질 때 몇 개가? 2개가 순서를 따지지 않았을 때 몇 개가 된 거야? 하나가 된 거야. 이해해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그럼 여기도 순서를 따지니까 뭐야? 2개잖아. 근데 A1과 A2가 만약에 똑같은 애들이라고 본다면 그때 몇 개가 된 거야? 하나가 된 거지. 그럼 지금 우리는 요 2개가 하나가 돼버렸으니까 여기는 이 아저씨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반으로 쪼개면 제가 나온 거야. 이해돼?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우리는 왜 2로 나눴냐 이거야 핵심이. 정말로 2로 나눈 거야?
이걸 좀 더 내가 잘 이해를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하나의 예를 더 들면 이번에 우리가 A, B를 일렬로 배열했어. 그럼 나오는 경우에서 몇 가지 얘들아? 네 가지. 그러면 이게 왜 네 가지입니까? 야, 이거 그리고 또 뭐야? 그렇지, 이거 이렇게 해서 네 가지잖아. 근데 우리는 마찬가지야. 이 네 가지는 쓰면 되지만 개수가 많아야 되면서 우리가 이 방식을 기억하자 이거 아니야.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게 이렇게 하면 네 가지거든. 근데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세 개 A의 구분을 지워버리면, 즉 얘를 내가 A1, A2, A3 이렇게 해버리면 그때는 몇 개가 되는 거야? 이걸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그래 서로 다른 4개니까 4팩이잖아. 그럼 얘는 몇 가지가 돼? 24가지가 되지? 그럼 너는 뭘 여기서 확인해 봐야 되냐면 순서를 따졌을 때 24개야. 근데 왜 순서를 따지지 않았을 때 4개가 되냐?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우리가 이 24가지 안에는 잘 봐. A1, A2, A3, B가 있어 없어? 이 24가지 안에는 요 놈이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잘 봐. 그럼 얘를 우리가 A1, A3, A2, B를 해도 있겠지?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걸 다 쓸까? 내가 쓸 것 같아 안 쓸 것 같아? 지금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니까 써보면 얘가 24개인 이유는 A2, A1, A3, B도 있고요. 얘는 A2, A3, A1, B도 있어. 또 있나? A3에, A1에, A2에 B도 있고 얘는 A3에, A2에, A1에 이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6개가 1, 2, 3가 없다고 치면은 이거 하는 거야. 언더스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봐봐. 2개가 하나가 된 거지? 그럼 여기서는 6개가 하나가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얘를 이 경우의 수를 2로 나눈 게 이거였잖아. 근데 우리가 여기는 이 경우의 수를 얼마로 나누면? 6으로 나눠 이거야. 그럼 과연 우리는 이번 시간 이야기랑 같은 것이는 핵심은 순서를 없애야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보통 경우의 수에서 순서를 없앨 때 쓰는 짓이 뭐야? 그게 바로 나눠주는 거야. 이걸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어 없어? 있어. 어디에서? 조합에서. 왜 우리 봐봐.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조합은 봐봐. NC 안의 경우의 수를 NPR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래서 선생님이 이 식을 처음 뽑아준 건 어떤 맥락이었냐면 정의로 봤어. 그치? 그래서 N개조 말개를 뽑는다는 것은 NC 안에 R팩토리얼 곱한 걸 나눠줘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이걸 내가 의미로 해석을 하면 얘가 의미하는 건 뽑기만 하는 거지. 얘는 뽑아서 나열하는 거잖아. 그럼 나열한 놈을 R팩으로 나눈다는 것은 R개의 순서를 지운다는 뜻이 되는 거야. 언더스탠?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이제 경우에서 문제 풀 때 순서를 지워야 돼. 그런 경우에 보통 뭘 쓴다? 나누기를 쓰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도 잘 봐. 여기가 2개였던 이유는 왜 2개인 거야? 그게 A의 순서야. A가 몇 개니까? 2개니까 A 2개가 배열되면은 다른 경우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니네가 배웠던 A 2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지? 그게 2팩인 거야. 그러니까 숫자 2가 아니라 바로 뭔 거야? 2팩이었던 거야. 그럼 여기서도 왜 6개였어? 왜 6개가 하나가 된 거야? A 3개의 순서를 따질 수 있는 거거든. 그럼 내가 알고 있는 3개의 순서를 따지는 경우의 수가 얼마지? 3팩이야. 그래서 얘는 6으로 나눈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야기하는 같은 것이 있는 수준의 핵심은 뭐냐면 일단은 전부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뭐한다? 배열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전부가 다르다고 배열을 했을 때 그들의 순서를 다 따진 거잖아. 근데 따지면 돼 안 돼? 똑같은 애들끼리는. 안 되니까 그 순서를 지우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게 2개 있을 때는 이 둘의 순서를 지워야 되니까 2팩으로 나누는 거고 똑같은 게 3개 있을 때는 이 3개의 순서를 지워야 되니까 3팩으로 나누는 거야. 이게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같은 것이 있는 수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거 지워도 되지? 지울게. 이 시간 이야기한 같은 것이 있는 수준은 그러니까 뭔가 막 달달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 지금 의태가 이야기한 이 포인트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나중에 문제가 활용됐을 때 우리가 걔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그러니까 이런 거야. 문제가 야 A, B를 일렬로 배열해봐 이랬어.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거 일렬로 같은 것이 있는 수준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 3개가 다 다른 새끼라고 봐. 그럼 3개가 다 다르니까 3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가 몇이지? 3팩인 거죠. 언더스탠? 근데 이 3팩은 A의 순서를 따진 거야 안 따진 거야? 따진 거야. 따지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A 몇 개? 순서 2개의 순서로 나눠줌으로써 그 순서를 지워버리는 거야. 이게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같은 것이 있는 수준의 가장 중요한 키야. 왜 나누는지. 그래서 얘는 몇이야?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A가 3개에 B 하나.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일단 4개를 다 다른 놈으로 보는 거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4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얼마지 얘들아? 4팩토리알이야. 근데 그럼 이 4팩토리알 안에는 요 A 3개의 순서를 따졌어 안 따졌어? 따졌어. 따지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3개를 1렬로 배열하는 얼마로? 3팩으로 나눠줌으로써 그러니까 6개를 하나로 봐야 되는 거지. 이해했어? 이게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같은 것이 는 핵심이야. 그럼 너네가 지금 설명을 잘 들었다면 만약에 아까처럼 야 그럼 A 3개, B 2개, C 2개 얘를 1렬로 배열해봐 이런 문제 나오면 일단 나온 문제가 몇 개죠? 그 7개를 어떻게 해? 다 다르다고 보는 거야. 그럼 7개를 1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7팩이네. 아니 얘들아? 네. 그럼 여기는 7팩 안에는 요거의 수를 따졌어 안 따졌어? 따졌지. 따지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3개를 1렬로 배열하는 3팩으로 한번 나눠야 되고 얘는 A만이야? 아니지. B 2개도 순서를 따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B 2개를 1렬로 배열하는 2표로 나눠야 되는 거고 C도 나눠서 우리가 이게 이 시간에 얘기하는 같은 것이 있는 수준의 핵심이다.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수준에 보통 책을 보면 내용이 뭐라고 써있어? N개 중 똑같은 것이 A개, B개, C개 있다면 걔를 1렬로 나열하는 경우에서는 N팩을 A팩, B팩 뭐 이런 식으로 책에 나와 있잖아. 그러면 근데 이게 책에 좀 잘못 나온 건 뭐냐면 그럼 A, B, C를 더한 게 뭐 N이다 이런 말 나오는데 개수 일치 안 해도 상관없어. 그럼 우리는 이때 이 말의 의미가 전체를 다 배열한 거고 얘네가 보다 순서를 지운 거다 라는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지. 그럼 우리 책에 이런 거 나왔어 안 나왔어? 아이씨. 봐봐. 그럼 우리 책에 같은 것이 있는 수준에 위에 써있지 내가 지금 얘기한 거? 그래서 N팩이 의미하는 게 전체 경우의 수고 P팩, Q팩, R팩이 의미하는 건 같은 것끼리의 경우의 수를 지운 거야.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야? 순서를 지우는 데 있는 거지. 그럼 너는 여기는 얘를 활용해서 앞으로 내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했대? 아 순서를 지울 일이 있다면 그 개수만큼의 팩토리얼을 나눠주면 순서는 자동적으로 지워지는구나 라는 것을 같이 인식하고 있어야 돼. 내 말 알겠어?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 얘기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이게 끝이야.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한동안은 뭐야? 문제에 기본적으로 적용을 할 건데 얘들아.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봐봐. 기본 2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볼게요. 그럼 기본 2번 문제를 보면 지워도 되나? 자, 흰색 깃발이 5개. 여기 봐. 파란색 깃발이 5개. 총 몇 개야? 10개인데 양 끝에 흰색이 놓이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봐봐. 그럼 우리는 지금 흰색 깃발이 5개고 뭐냐? 파란색 깃발이 5개야. 총 몇 개의 깃발을 배열하고 싶어? 10개의 깃발을 배열하고 싶은데 우리는 요 10개의 깃발의 양 끝에는 무조건 뭐가 와야 돼? 흰색이 와야 돼. 그럼 어떻게 해? 그러니까 흰색을 2개 봐봐. 그럼 흰색을 2개 박아놓고 난 몇 개를 배열하면 돼? 8개를 배열하면 되는데 그럼 남아있는 흰색이 몇 개야? 3개고 파란색이 몇 개야? 5개야. 그럼 우리는 일단 흰색과 파란색끼리는 순서를 매길 수 없지. 하지만 우리는 총 8개 깃발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라 그랬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8팩토리얼을 일단 파란색의 순서 따진 거야. 따질 수 있어 없어? 자, 8팩 안에는 파란색 깃발 5개의 순서를 따진 거야. 근데 우리가 파란색 깃발 5개의 순서를 따질 수 있어 없어? 없지. 뭐 파랑인데 씨발 뭘로 따질 거야? 그러니까 순서를 지워야 돼. 그래서 얘를 얼마로? 나누는 거고. 그 다음에 하얀색 깃발 3개도 순서를 따질 수 없는 게 따져놨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는 3팩으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경우에는 자 8, 7, 6 하면 5팩이 지워지지? 얘는 3, 2로 되니까 얘는 7, 8이 몇이냐? 이게 요 문제의 최종 결론 된다 해서 우리 이 시간 얘기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서를 기억해. 전체를 일렬로 배열하고 그 순서를 지운다는 게 가장 중요한 키야.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냐면 이런 걸 이해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기가 수월하냐면 잘 들어. 자 우리 책에 보시면요. 어디 갔어? 자 12쪽에 발전 15번에 가봐.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니네가 보통 막 문제를 보고 막 덜덜덜 떠는데 이 덜덜 떨 필요가 없어 얘들아. 왜냐면 그럼 우리가 경우의 수 문제 푸는데 봐봐. 순서를 지울 때 주로 우리가 하는 행동이 뭐라고? 그 개수를 나눠주면 된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 있는 문제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자 국어 A, B, 수학 A, B, 영어 A, B 과제물이 총 6개야. 우리는 읽어보면 되겠지? 근데 문제는 이 6개의 과제를 모두 제출할 때 제출한 순서의 경우의 수를 구하래. 자 여기 봐. 근데 문제에서 제한을 걸어준 게 뭐야? 동일한 과목은 무조건 A를 먼저 제출하고 B를 내야 돼. 여기까지 괜찮아? 자 시간 줄 테니까 문제 한 번 빨리 읽어봐.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 문제가 물어본 거는 봐봐. 내가 제출해야 되는 과목이 총 8개거든. 국어 2개, 수학 2개, 영어 2개. 그런데 얘네를 1년을 배열하는 거지. 제출 순서를 정하라고 그랬으니까. 단 조건이 뭐야? 국어끼리는 A 먼저 B 나중.
영어끼리도 A 먼저 B 나중. 수학도 A 먼저 B 나중. 그럼 너네가 이걸 잘 이해나 내가 좀 확인해 볼게. 그럼 얘가 만약에 국어 A에 영어 A에 그 다음에 수학 A에 그 다음에 영어 B에 그 다음에 수학 B에 얘가 국어 B를 냈어. 그럼 이거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섞이는 건 상관없어. 국어만 봤을 때 국어 A가 먼저 B가 나중이면 되는 거지? 영어만 봤을 때 영어 A, B면 되는 거지? 수학도 A가 먼저 B면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때 이 경우에서는 뭐냐면 너네가 이걸 읽고서 이 문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네 라고 직감해야 돼. 이유는 뭐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포인트는 똑같다야. 근데 정말로 봐봐. 똑같다가 핵심이야? 아니지. 똑같아서 순서를 따질 수가 없다는 게 핵심이야. 근데 여기는 얘는 A, B의 순서를 미리 정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순서를 매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가 영어끼리의 순서도 매겨놨잖아. 그러면 순서를 매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국어끼리도 역시 마찬가지 수학끼리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거는 순서를 매길 수가 없는 거잖아. 맞아? 그럼 이거의 경우에서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 일단 다 매겨 18 그냥 몇 과목? 6과목. 그 6과목을 1년에 배워나는 경우에서 6팩이야. 언더스탠? 근데 우리가 6팩 안에는 국어 A, B 순서를 따졌어 안 따졌어? 따졌어. 따지면 돼 안 돼? 그러니까 국어의 순서 지워주고 영어의 순서 지워주고 수학의 순서 지워주면 이게 답인 거지. 이게 예전에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야. 9월은. 몇 점짜리로 나왔을까? 4점. 그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원리만 제대로 이해하면 이 정도 계산이면 얼마 그러니까 내가 확통을 다 맞아야 한다는 게 확통의 장점이 뭐야? 다른 니네가 미적 문제 푸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간단해. 그러니까 확통은 이거 뭐야? 미적은 내가 만약에 뭐 좀 난이도 있는 문제를 1시간에 내가 10문제 푼다면 확통은 난이도 있는 문제를 1시간에 20문제를 풀 수 있어. 난이도가 있어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선생님이 그래서 이과 애들 중에서도 수학을 잘 못하면 확통을 추천하거든? 그러니까 이거야. 너네가 지금 솔직히 이게 문과 애들한테 되게 미안하긴 한데 대학을 가려면 이과를 선택해야 돼. 근데 여기 다 문과잖아 지금. 근데 문과는 되게 대학 가기 힘들어 요즘 구조.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야. 그게 왜 그러냐면 표점 때문에 그래 얘들아. 그러니까 솔직히 나는 있잖아. 이과를 선택하고 확통을 봐도 된다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무슨 말이지? 아니 씨발 이과를 선택하는데 어떻게 확통을 봐? 선택 과목이잖아. 확통 선택해도 되고 미적 선택해도 되잖아. 그럼 우리는 언제 확통을 선택하고 미적을 선택하는 거냐면 내가 미적보다 확통을 2개 더 맞출 수 있어. 그러면 확통 선택하는 게 나아. 어떤 2개든 상관없어. 언더스탠? 근데 내가 그럼 문과, 이과인데 확통을 선택하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탐구를 과탐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너네는 사탐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려면 이과 애들보다 2배 열심히 노력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문과의 단점이야. 하지만 충분히 가능해, 불가능해, 영호야. 가능한 게 이과 미적을 학습하는 시간의 절반이면 확통을 마스터할 수 있어.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야. 시험 볼 때도 이과 선택 과목 문제 푸는 시간이 만약에 40분 걸리잖아. 얘는 20분 안에 풀 수 있어. 그러니까 너네가 더 공부를 많이 해서 일단 선택을 다 맞는다는 입장으로 가져야 돼. 그래야 공통에서 나오는 가산점을 커버칠 수 있어. 그럼 우리 입장에 나쁘지 않잖아요. 시간도 줄고. 공통을 더 열심히 풀 수 있으니까 시간도 잡고. 오케이? 하지만 이과 애들보다 점수가 훨씬 높아야 돼. 왜냐면은 국어도 그렇고 탐구도 그렇고 열심히 공부해야 돼. 왜냐면 성적이 같이 나오니까. 이미 학교에서 느끼고 있지 않아? 내신에서? 왜 문과 애들이 1등급이 그렇게 힘들어? 이과 애들이 더 열심히 하니까. 이게 사실 옛날에는 문과 1등급, 이과 1등급이 나눠졌어. 어떻게 보면 문과가 정말 수혜를 본 거지 그때는. 까놓고 얘기해서. 근데 지금 그러면 문이과가 합쳐서 1, 2등급이 나오잖아. 그럼 전체 1등급 중에 문과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상위 4%가 1등급이잖아 얘들아. 네. 그 안에 문과 애들이 몇 프로 정도 자리 잡고 있을 것 같아? 20%가 안 돼. 한 1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니까. 그러니까 100명 중에 13명 문과 1등급이고 나머지 87명이 이과 1등급이라는 얘기야. 근데 그거는 있잖아. 공부 등신같이 해서 그래.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확통은 일단 다 맞아야 돼. 절 필요도 없어. 내가 얘기하는 것만 잘 듣고 똑같이 적응만 하면 돼. 어렵지 않아. 충분해. 소리는 이거야. 그럼 이런 문제를 풀면 얘는 6, 5, 4, 3을 얼마야? 이 2번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랑 지워지니까 얼마?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런 게 4점짜리 나오면 그래프 그리는 4점에 비해서 이건 어때? 판단만 잘하면 굉장히 쉽게 풀리지. 그래서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수준 문제를 풀 때 명심해. 경우의 수는 그래. 순서를 따질 수 없다는 말과
순서가 이미 매겨져 있다는 말은 같은 말로 해석이 돼야 돼.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 원래 우리가 일반적인 수학에서의 내용과 경우의 수에서 그 조건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게 약간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들이 있어. 그런 거는 머릿속에 잘 넣어놔야 돼. 그래서 경우의 수는 순서를 따지면 안 돼! 이 말하고 얘는 순서를 따질 수 없어. 이 말은 뭐야? 같은 말이 되는 거야. 왜? 어차피 걔네들의 순서는 고려하지 말란 얘기니까 우리는 일단 전체 다 매겨놓고 그 순서를 지운다. 이 느낌 잘 살려야 돼. 근데 문제는 이거야. 그래서 여기는 요 내용을 봐. 배웠잖아. 우리가 중복 순열에 대한 내용도 배웠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하지만 경우의 수를 볼 때는 단순 곱인지 분류인지 6건인지로 판단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내 말 알겠어? 그래서 시간을 내가 잠깐 줄 테니까 자,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좀 볼 거냐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10쪽에 발전 11 발전 13 아니 좋다. 발전 12로 할게. 13 말고 발전 11 발전 12 발전 14 자, 그렇게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